일단 이 금행 같은 경우는 그 계절적으로 보면 이게 가을이라는 게 중요해요. 가을이고,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게 오후에서 저녁 시간대가 돼요. 이 금이라는 속성이. 그러니까 금은 그 어떤 가을이니까 수확을 하고 걷어들이고 이러는 속성이고, 또 그 오후 해 넘어갈 때 뜻하는 거니까 마무리 이런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금이 많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이 금이라는 거는 이제 이제 가을이라고 했잖아요. 가을에는 이제 이 열매 같은 경우도 이 가장 딱딱하게 굳으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집이 되고 응축되면서 딱딱해지는 걸 의미를 해요. 가을에. 그래서 이 단단해지고 딱딱한 거를 뭐냐 봤더니 이게 철이 되는 거예요. 쇠. 이런 게 돼서 이걸 그냥 금이라고 이 사주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 계절의 흐름을 보고 이건 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가을을 놓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딱딱하고 단단하고 이런 걸 뜻하게 된 거예요. 금이. 그래서 이 사주에 이제 금이 많은 사람들은 좀 성격이 강직으로 가요. 많이 강직하고 깔끔하고 뒤끝 없고 이런 형태로 가죠. 그렇지만은 상당히 좀 그 전투력이 세요. 봄봄님 어서오세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 내에 금이 많은 사람 자체가 군인 경찰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날카로우면서 공격적인 성향도 있으면서 그런 깔끔하고 이렇게 탁탁탁 결단한 내는 능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손바닥이 이게 탁 피면은 이게 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뭉치면 이게 금이에요. 이게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딱 부딪히는. 그래서 자꾸 이 주먹을 쓰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 금이 많으면 말보다는 실행력, 결단력, 행동력으로 가는 거죠. 주먹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먹이 나가는 먼저. 그래서 이 사주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군인 경찰에 많게 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난 금일주랑 안 맞는 듯. 저도 금일주랑 그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일주. 저는 근데 금이 많은 사람 안 만나 본데. 그래서 이 금은 그런 철, 금속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뭐 이 금이 뭐 어떤 게 되냐면요. 그 철을 뜻하니까 뭐 금속, 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자동차도 다 금으로 철로 만들잖아요. 자동차, 그 다음에 지하철, 그리고 항공, 그리고 선박, 뭐 이런 게 다 이 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직업 이런 게 많이 풀리게 되는 거. 그런 걸 다루거나 그런 걸 만들거나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관성인지 재성인지만 많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어떤 이 금이라는 건 가을에 이제 걷어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수확하고 걷어들이면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재물을 곡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가을에 걷어들이고 수확하고 결실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결실, 즉 금융으로 가요. 금융이고 재물이다 이렇게 돼요. 재물. 그래서 이 사주 내 이 금 자체는 그 아주 부피가 작지만 그 가치가 높은 걸 많이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주 내에 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에 인성이 됐던 간에 식성이 됐던 간에 비겁이 됐던 간에 그 식상, 재성 뭐 이거면 말할 것도 없이 이 사주 내에 이 금이 많다 하는 거는 무조건 이 재물, 물질적으로는 물질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걷어들일 기회를.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계속 걷어들여서 이렇게 뭉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금이 사주 내에 하나 있으면
한 번 이렇게 확 이렇게 끌어안아 다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하나 있으면 인생에 한 번 성공할 기회, 2개 있으면 2번 성공할 기회, 3개 있으면 3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러니까 봄에는 씨앗 뿌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름엔 뭐라고, 그 가사는 잘 안 나는데, 여름엔 뭐 어쩌고 저쩌고, 가을에는 뭐 이걸 걷어들여서 먹는 거예요. 가을 다 걷어들여서 저장해놓고 이제 곡식 창고가 빵빵하게 차는 거기 때문에, 이 사준에 금이 많다 하면 무조건 이제 실속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실속 중심, 채우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금이 이제 인성이다. 인성이면 이게 뭐예요? 지적자산이잖아요. 지적자산,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특허나 어떤 자격, 기술, 이런 형태로 돈을 드리는 거고, 문서니까 그 돈덩어리가 돈 되는 게 인성이니까 그런 형태로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가을이 이제 재성이다. 그러면은 금이 재성이다. 재성으로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그 현금을 많이 만지고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가니까, 재무나 그런 금융이나 시장, 이런 형태로 시장 논리로 가가지고 상업으로 가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식상으로 가도 좀 많이 그 상업 쪽으로 많이 성공해요. 식상으로 가도 상업 아니면 생산, 그리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금이 재성일 경우, 이 금행을 재성으로 쓰는 사람일 경우, 십성으로. 그리고 비겁이더라도 자기가 강하게 이게 한번 달라들어가지고 뺏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또 비겁은 친구, 동료를 의미를 하잖아요. 친구, 동료, 형제. 그러니까 금이 비겁으로 많이 있으면 부모, 형제, 친척 중에 무조건 잘 나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돈 좀 빵빵하게 요것 좀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게 되는 거죠. 비겁이 많은데 그 비겁이 다 금덩어리일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금이 많으면 일단은 이게 좀 따른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그 금 자체는 그냥 재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성 뭘로 되든 간에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뭐 근데 이게 술토는 조금 제외를 해주는 게 좋겠죠. 얘는 토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지장간에 신금이 상당히 그 영향가 있는 모습인 거죠, 여기. 그리고 이게 좀 기본 속성이 단단한 사람이잖아요. 단단한 사람, 강직한 사람, 굳은 사람, 성격이 굳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꺾이지가 않아, 이 심주가. 그러니까 이 을목이나 간목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니까 이렇게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 금속들은 이런 그 철탑 아시나요, 여러분? 철탑? 철탑 이런 거 있어요. 철탑 그 송전탑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다 금으로 이렇게 탁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건 바람이 불어도 안 움직여요, 이게 철은. 그러니까 이게 강직하다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그리고 곧고, 그리고 깔끔해. 그러니까 바로 끝장을 봐버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군인, 경찰이나 어떤 잘못 가면 깡패 이렇게 가는 거죠. 조폭 이런 식으로. 조폭 마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폭 마누라, 금일간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강직한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해서 군인, 경찰 기질, 남녀 모두 그런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기질이 경금이 훨씬 강하고, 이 신금은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장군 같은 스타일이고, 이 신금 같은 애는 좀 자객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경금이 묵직하고 무겁고 진중한 형태로 가는 거고,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약간 살짝 좀 얍삽할 수도 있고, 빠른 그런 판단력, 결단력, 이게 엄청 빨리 움직이는 그런 속성을 의미하고, 경금은 큰 금이고 신금은 작은 금이니까 그런 형태로 속성이 조금은 달라요. 그 뭐 나중에 이제 그 일간의 뭐 그런 속성을 설명할 때 그건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일간들이 좋게 풀리면 이제 군인, 경찰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금이 많은 사람들 잘못 풀리면은 뭐 이제 깡패 이런 기질로도 기질 자체가 이제 좋게 풀리면 군인 경찰 기질, 잘못 풀리면 깡패 기질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인성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좀 그렇게 많이 가요. 인성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이 토가 없을 경우 더욱더 좀 난폭하고 항상 이 결판을 내려고 하고 끝장을 보려고 하고 이 주먹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조금 경계를 해야 돼요. 특히 인성 관성이 없으면 빡세네죠.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이 금이라는 거는 유들유들한 면, 이 융통성,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그렇게 조화력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타협심이 적고 들이받는 성향이 강한 거죠. 끝장내자, 전투하자, 결판을 내자, 이렇게 가는 거라서 조금 융통성이나 그런 사회 환경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유능하지는 않아요. 많이 특히 금 일간들이 그렇겠죠. 금 일간들이 금 일간들이 화가 없거나 토가 없으면 그런 현상이 강하게 발생하는 거고, 화토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고 그렇게 되는 거. 금 겁나 많고 수 많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이제 진짜 좀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너무 이거 아니면 저걸로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군인이 천직이지. 딱 고정적으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딱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금이 많은 사람은 이 결단력, 판단력,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조금 뒤를 안 돌아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결판 끝장을 잘 보지만 또 뒤를 안 보고 일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솔함이 또 따르기가 쉽겠죠. 그리고 금행은 이제 그래서 이 금행 자체를 강한 사람, 강한 조직이랑 이제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깡다구가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금 자체가 어떤 혁명성을 의미해요. 혁명. 그러니까 무서운 거 없이 그냥 들이받을 수 있는 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금이 많다는 건 그런 혁명성을 의미를 한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직업적으로 아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이 많다는 건 무관이에요. 무관. 그래서 군무원,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외무 행정, 그러니까 내무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외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이랑 잘 맞는 거죠. 외무 행정 분야 이런 쪽으로 잘 맞는 거죠. 외무직 공무원. 이 크고 무거운 그런 물질 이런 걸 다루거나 만들거나 생산하는 그런 직업 분야, 이런 쇳덩어리를 그래서 자동차, 조선, 그리고 칼날이나 어떤 가위, 이런 금속을 제조하거나 만들거나 다루는, 그리고 또 이런 신금이나 유금 막 이렇게 있고 하면은 어떤 진짜로 금, 은, 뭐 보석 이런 걸 다루고 이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이런 쪽으로 직업이 많이 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금이 어떻게 칼이나 가위를 많이 뜻하다 보니까 이 미용하는 사람분들 중에서도 이 금이 많은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걸로 뭘 이렇게 뭔가 자꾸 자르고 이렇게 뭔가를 분리 이탈시키는 일을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뭔가를 분리 이탈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을에는 또 저질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나무 가지 이렇게 잎사귀가 있으면 이 가을에 이 잎사귀가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 자체가 뭔가의 에너지 자체가 뭔가에서 떨어져 나가고 분리 이탈시키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이 금이. 그래서 그 미용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하고, 또 뭔가를 계속 분리시키는 요리, 칼질 뭐 이런 걸로 직업이 많이 간다는 거죠, 금이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금, 돈덩어리 뜻해요. 돈, 말 그대로 돈덩어리 뜻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게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보석. 이게 신금이에요. 보석. 보석. 이게 매울 신자인데 하여튼 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금도 금덩어리, 신금도 금덩어리, 유금도 이 신금도 다 금덩어리인데 하여튼 다 이 금을 가장 부피가 작지만 가장 비싼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석, 금, 은 이런 광물,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그런 복이 많이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금 같은 거는 바로 현금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복이 잘 따라요. 현금. 금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이 항상 좀 이렇게 이제 좀 빵빵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갑에. 근데 이게 인성이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이나 어떤 지적자산관, 로얄티, 저작물 이런 형태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이게 재성이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그 현금 부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현금으로 이제 몇백억씩 들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진짜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현금으로 몇백억 상상이 안 되지만은 하여튼 이 금 자체가 그런 걸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또 이 금속이 또 이 자체가 이게 현침살이 지금 3개나 돼요. 이 경금은 현침살이 아닌데 이 현침살은 그 날카롭고 뾰족한 그런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칼날, 그런 예리함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날카롭고 굳어 있다고 했잖아요.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좀 인간관계에 사소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것도 꼭 이게 뭔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 이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인간관계 이제 마찰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뒤끝이 없고 깔끔해요. 그게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이 많을 경우에는 일단은 금일간이 많이 그러겠지만 그 자존심, 명예 이런 걸 또 많이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굽히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빳빳하니까 이 모가지와 이 허리가 이게 딱 이게 그 철심을 박아가지고 이게 안 굽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빳빳한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방 운 재수없게 걸리면 바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뭐가 날아오면 훅 굽혀야하는데 이게 안 굽히니까 바로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금이 좀 금일간이나 금 같은 사람 그런 거를 좀 많이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금이 많은 사람은 그 군인 경찰이 딱이에요. 그런 쪽은 아주 그런 성향을 써먹기가 쉬운 세상이잖아요. 군인 경찰 군무원 뭐 이런 형태가 그래서 그런 쪽이 아주 잘 맞아요. 명예를 중시하고 의리를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이 금이 의리입니다. 의리. 그래서 이제 이 사준에 금이 많다는 거는 그런 현금 재물복이 많다 이 정도로 이제 많이 취하면 되고, 이 그 금행이 사준에 십성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봐줘야 되고, 그거를 대운에서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지 못 써먹게 하는지 또는 세운에서 그걸 걷어 엎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속성을 봐주면 되는 거예요. 특징을. 그래서 이 사준에 금이 이제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갈수록 이제 재물이 점점 쌓이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준에 금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이제 그 물질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한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단 여성 같은 경우는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남자보다 이 금이 많으면은 여성분들은 좀 실속이 있어도 그런 배우자 인복이 없어서 개고생해서 재물을 취해서 벌거나 몸이 좀 많이 아픈 형태로 가거나,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놨더니 나중에 몸이 아픈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그 안방에 남자가 없는 집안에 남자가 이제 그 열받게 하는 형태로 많이 간다든지 이런 형태, 남자가 좀 그 남자 덕이 안 따른 형태로 많이 가게 되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금이 많다 그냥 무조건 땡큐예요. 감사합니다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주 잘라주신 거죠.
남자는 무조건 금이 많은 게 그냥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성은 좀 불리하다. 이게 십성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십성적인 거랑 같이 썸을 해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가 이 비거 겁재가 많은 경우가 가장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남자는 이게 일단은 사전에 금이 많으면 가끔가다 너무 그렇게 이제 투쟁심,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제 한번 팍팍 그 날려먹을 수는 있어도, 또 그런 비견 겁재가 금덩어리니까 주변에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 형제 이런 형태로. 그리고 여자는 그런 걸 받아도 항상 남자 이쪽이 좀 깨져버리니까, 여성분들은 금이 많으면 좀 실속은 따를 수 있지만, 물질적인 보상은 따를 수 있지만, 배우자 걱정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금이 많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배우자 자리가 하여튼 시원찮아요. 그래서 남자는 금이 많으면 다복, 여자는 좀 사주를 잘 봐줘야 된다, 여자는 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금이 결국 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목이랑 이 화는 양이고요. 그리고 이 그 금이랑 수는 실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은 팍 펼치는 거잖아요. 팍 드러내고 펼치는 거고, 그리고 음은 계속 집어넣고 수그리고 걷어들이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꺼내 던지는 사람보다, 이렇게 밖으로 뿌려버리는 사람보다는 그걸 자꾸 주워 담고 이렇게 넣고 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화는 명예, 이름 중심으로 가는 거고, 이 금수는 그 재물, 물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하여튼 남녀 모두 금이 많으면 많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 같은 경우는, 이게 건강 같은 경우 금이 많으면은 이게 가을이 강한 거잖아요. 가을이 강하니까 이게 뭐 금이 월지나 일지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봄이 작살나는 거니까, 봄이 작살나는 간담이 약해져. 간담, 이런 쪽이 건강이 많이 취약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금은 시간적으로 이제 그 오후 퇴근 시간 그 해질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 이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마무리를 못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 결단을 자꾸 못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금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실행력이 뭐 있고 이렇게 주도 능력이 있고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목이 있으면 이게 실행력이잖아요. 실행력. 그리고 화가 있으면 이렇게 막 주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화까지 있으면 이게 토까지 있으면 사람들 간에 이렇게 조율도 잘 하고 이렇게 잘 하는 것까지 다 되는데, 마지막에 이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 해.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결단력 부족, 그 다음에 뭐 그런 걸로도 갈 수 있죠. 뭐 그 선택장애, 이런 형태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력이 없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많이 가요. 금이 없을 경우에는 인생도 성격도 그런 형태로 많이 가요. 그리고 이게 또 아까 그 가을이니까 결실을 해가지고 계속 주워 담는다고 했잖아요. 주워 담는 행위.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이게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에는 뭐라고요? 아까 가을에는 뭐라고요? 가을에는 아니 여름에는 뭐 한다고?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뭐 그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마무리하는 이 금이 없다는 거니까, 이 가을이 없다는 거니까 열심히 이제 그 씨앗 뿌려놓고 이렇게 키우고 길러놓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 걷어들이는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다 곡식 키워놓고 이 금 수확을 못하는 형태로 가버리니까, 금이 없다는 거는 금이 없다는 거는 살짝의 그 재물복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결단력 이런 게 좀 부족하고 마무리를 좀 잘 못하는 그런 게 좀 있겠다. 그래서 금이 있다는 건 일단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갖기 위해서 계속 남의 걸 빼앗고
내가 그 뭔가를 물질을 계속 껴안는 행위인데 그런 걸 잘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실속이 좀 부족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실속 부족. 그러니까 겉은 겁나게 화려한데 실속이 좀 없는 형태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옷도 뭐 비싼 거 입고 다니고 막 이런 형태로 잘 가는데 금이 없으면 까고 봤더니 뭐 그지 새끼였네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속 정심이 좀 부족하다. 금이 없다는 거는 이런 형태는 그러니까 뭐 금이 없으면 목화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화가 많으면 보여지고 드러내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명품이나 화려한 그런 걸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 매치가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그런 실속 중심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금이 없으면. 봄이는 씨앗 뿌려, 여름이는 꽃이 피네. 가을이면 뭡니까? 가을이면 풍년. 그러니까 풍년이 없는 거야. 풍년. 와, 이 퍼플님. 이제 금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새끼 뭔가 좀 있겠는데 이렇게 바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 사주에 금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만약에 여기 연주에 있다. 그러면은 조상이 혹시 그런 그 금덩어리를 갖고 있나? 여기 부모 자리에 있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배우자 궁에 있으면 그 나 아니면 그게 되는 거. 나 아니면 배우자가 되는 거고, 여기 시주에 있으면 자식이 혹시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복둥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금덩어리가 육친적으로 뭐고 그게 공막 맞았다 그러면은 그냥 풍년이 아니고 그냥 메뚜기 때 만나버린 가을인 거예요. 원진 걸렸다. 원진 걸렸으면 그게 메뚜기 때 만난 그 가을인 거고, 그 공막 맞았다 그러면은 태풍 맞아서 수확을 못 해버린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살도 꼭 봐줘야 되는 거예요. 가을이라고 다 풍년 다 수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공막 맞았는지 원진 걸렸는지 뭐 이런 걸 잘 봐줘야죠. 전 재성이 공망인데, 아이고 그러면은 열심히 채우면 됩니다. 두꺼비가 와서 막아주기를 기다려야죠. 체크철저님. 충은 조건적으로 써요. 충은 답강은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충은. 그래서 이 사주 내에 금이 없다는 거는 조금 금전 형태, 재물 형태가 조금 이 목을 재성으로 쓰거나 화를 재성으로 쓰거나 이 토를 재성으로 쓰고 이 수를 재성으로 쓰는 사람보다 이 가장 값비싼 이런 이 적지만 가장 비싼 그런 그 재성을 가질 수 없는 형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많다. 뭐 그 한마디로 수확하는 철을 못 만나니까 그렇게 쉽게 많은 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금이 없어도 이 수행도 어마어마하게 그 재물복을 뜻하고요. 이 토도 그래요. 토도. 그래서 하여튼 이 금이 하여튼 그런 속성인데 그게 없다는 거는 수확할 기회가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부자가 없지는 않아요. 금행이 없다고 없고 그걸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금행을 재물로 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을 때에서 말한 것처럼 이 그 금이 없다는 거는 그런 실속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결단력이 부족하다. 이런 마무리를 잘 못한다. 챙길 걸 잘 못 챙긴다. 뭐 보여주고만 직사하게 보여주지 알맹이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알맹이가 좀 없는 형태로 많이 간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사준에 금이 이제 부족해버리면 이게 이게 이제 주먹을 쥐는 거라고 했잖아요. 강하게 움켜쥐는 능력. 강하게 움켜쥐는 능력은 이제 그 돈만 이렇게 움켜쥐는 게 아니라 이 금은 하여튼 뭔가를 움켜쥐는 건데, 이게 그 주먹을 움켜쥐는 걸 수도 있고 또 뭔가를 일을 하기를 위해 그 정신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불끈 힘을 쥐는 형태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굳세게 단단하게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니까 약간 남성적인 성향, 그런 그 불도저처럼 막 이렇게 그 군인 경찰 기질, 그 군인 기질로 이렇게 들이대고 막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 되는 거죠.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그 불길을 뛰어들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용기 이런 거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금이 없을 경우. 금은 뭐 군인 경찰 뭐 죽게 생겨도 그냥 그 전쟁터로 뛰쳐나가는 그런 용기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뒤를 안 돌아보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없으면은 그런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 없는 거니까 반대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금이 없다 그러면 융통성은 많을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칼날, 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잘못하면 이거 비어가지고 피 철철 흘릴 수 있는 날카로운 금속이나 이런 것들 옆에 안 두고 살아가는 위험 물질, 무시무시한 이런 총칼을 들고 살지 않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그런 직업에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사주에 뭐 개축일주나 뭐 이런 형태로 양인살 있고 하면 이 그 신살 형태로 이게 칼 들고 있는 거라서 또 해석이 좀 달라지고 해요. 그러니까 사주는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다 조합을 해가지고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금행 자체가 그게 없으면, 금행이 없으면 그런 게 일단 하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주 10년에도 어렵다던데, 그거는 공부를 발로 해서 그래요. 발로 10년 해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발로 해야 됩니다. 발로. 뭐 진짜로 이 10년 해가지고 이제 진짜 완전 도사처럼 그걸 말하는 거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는 걸로 이제 뭐 실전 풀이를 못할 정도로 돼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한다면 발가락으로 공부를 했다, 발가락으로 글씨 썼다, 발가락으로 글씨를 써도 10년 동안 있으면은 아니 근데 저는 손발이 다 지금 원진 걸려가지고 글씨는 잘 못 쓸 것 같아요. 저는 글씨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많았다기보다는 제가 뭔가에 한번 빠지면요, 그 하나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요. 그거를 하나 뭔가 알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죽어라 했어요. 죽어라. 그러면은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적으로 자꾸 이렇게 비유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계절적인 거랑 시간적인 거 거기다 계속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주를 접근하면 이게 쉽게 다 풀려요. 왜냐면은 사주를 오행을 만든 사람이 먼저 이 계절을 본 거니까, 이 계절, 그러니까 오행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계절을 보면은 빨리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금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단단하게 뭔가가 이렇게 인체 내에서 이게 계속 뭉치고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똥을 의미합니다. 똥, 대장, 대장 이런 쪽이 금이 없으면 이런 쪽이 약해요. 대장, 똥 나오는 곳, 대장이랑 그 다음에 폐, 호흡기관, 이렇게 호흡기관, 이렇게 되는 거, 호흡기관 이런 게 좀 약해요.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귀에 탁탁 박히잖아요. 이게 그냥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머리가 잘 됐나? 사자달 외모라고 하시네. 혹시 사기꾼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사준에 이제 남자가 이 금이 없다는 거는, 뭔가 이 남자 하면 이 결단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카리스마, 이런 강직함, 이런 굳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금이 없다는 거는, 남자가. 그러니까 좀 남성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강하게 움켜쥐고 이렇게 땡기고 결판을 내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금이 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결혼 생활도 잘하고 여자도 잘 다루고 또 사회 환경 생활도 더 잘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남성미가 좀 할 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이 없다는 남자들. 그래서 금이 없을 때는 이제 남자들이 피해가 좀 큰 거죠. 여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은 금이 없어도 이게 음이니까, 자체가 음이니까 조금 실속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인복이나 이런 걸 좀 다른 형태로 잘 따르기 때문에, 하여튼 금이 없을 경우 남자가 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 금이 없다 그러면 남자가 이거 한 20% 주면 돼요. 20% 남자 20% 마이너스예요. 아니 30%지. 30%. 남자 이 금이 없으면 30% 마이너스. 여성분들도 이 금이 없다는 건 실속 중심이 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하나라도 있는 게 좋겠죠. 여성분들도. 남자는 대신 이제 금이 많으면은 이제 30% 아니 40% 플러스 되는 거죠. 남자는 금이 많으면 무조건 좋아요. 이 40% 플러스. 저는 이 오행을 사주풀이를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오행을 한 30%만 취급해요. 30%. 그리고 십성을 한 70% 칩니다. 계절 논리. 그래서 뭐 직업을 뜻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주풀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5행은 한 지금 말하는 거 한 30%만 참고하면 되고요. 10성을 한 70% 참고하면 돼요. 나머지 이제 또 기타 신살 뭐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제 이 비율이 다 깨지겠죠. 근데 이 사주에서 5행이랑 10성으로만 사주를 풀이한다 할 때 이 정도 비율을 먹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 다음에 하시면 수행만 남았네요. 수행만 남으면 제가 10성으로만 많이 할 거예요. 10성으로만 겁나게 많이 하고요. 10성이 많을 경우 없을 경우 뭐 상관이 많을 경우 상관이 없을 경우 식상이 많을 경우 식상이 없을 경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신살로 갈 거고요. 이게 이제 중급으로 넘어갈 거예요. 중급. 지금 초급이잖아요. 중급. 그러면 중급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10성 초급에서 다 하고 기타 신살 중급 가고요. 그리고 여기다 기타 신살에다가 12운성 들어가요. 12운성. 12운성 그다음에 12신살 이렇게 다 들어가요. 12신살. 복잡하겠죠? 기타 신살 뭐 백호살, 공망, 원진 뭐 문창긴이나 기타 하여튼 뭐 별 그 이상한 신살들 기타 신살 그거 다 하고 또 이제 그 12신살 같은 경우는 뭐 연살을 도화살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나 뭐 망신살, 원진 아니 그 역마살 뭐 겁살 뭐 이런 거 12신살이거든요. 그리고 12운성은 그 글자의 강도 레벨을 나타내는 거 뭐 1단계에서 12레벨까지 이제 그 글자의 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뜻해요. 12운성. 그래서 12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주풀이 할 때는 12운성을 잘 알면은 사주가 잘 풀려요. 이 12신살은 이 고수들이 많이 쓰는 거고요. 12신살 고수들이 많이 쓰는 거고 기타 신살은 하수나 고수나 이건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기타 신살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응용해서 바로 써먹는 거기라서 기타 신살은 그냥 배우면 바로 응용이 되는 거고 12운성도 배우면 바로 응용이 되는데 이 12신살은 응용이 좀 힘들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중급에서 이것들을 이제 풀이하고 응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중급에서 이제 상급반 가가지고 할 거예요. 상급반 가가지고 사주를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